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D수첩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구대 지역 동락강의 수질 오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락강 수역의 수질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수질 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녹조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취재에 나섰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의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썩은 애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냥 바로 하수구에 흘러 들어갑니다. 동락강의 수질 오염 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 동락강의 수질은 이미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농촌에서 나오는 비점 오염 물질이 해당 지역의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사와 비료 등에서 나오는 질소와 인과 같은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부영양호의 원인이 되어 녹조를 일으킵니다. 동락강의 수질 오염 주요 원인으로 예상되는 농촌 비점 오염. 구대 지역 농촌의 비점 오염 관리 실태는 어떠할지 살펴보았습니다. 개봉된 비료포대가 밭 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비료포대의 비료가 빗물에 섞여 흘러갑니다. 농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료는 그냥 길에 놔두시는 건가요? 아유, 놔둬도 돼, 놔둬도 돼. 또한 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강우 시 빗물에 토사가 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가 있어도 하천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토사, 비료와 같은 비점 오염 원인 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질 오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촌의 토사, 비료와 같은 비점 오염 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농촌의 비점 오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아닐까요? 이상으로 BD수첩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자재를 방치해놨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길가인 것 같네요. 자, 또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다른 데를 보죠. 이게 지금 뭐죠? 이런 거는 보통 그 스타이로폼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 같은데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네네네 그런 거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여기다 버리셨지? 여기가 이제 있을 곳이 아닌데 스티로폼이면은 이제 이렇게 놓지 않거든요. 뭔가 투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들은 보통 버릴 때 약간 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끌고 와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특수 매립으로 분립이 되는데 그런 특수 매립은 이제 과태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하천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뚝 있는데 이렇게 물길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네, 자 다음은 건축 자재를 어디서 왔는지를 또 이게 살펴보셨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자 옆에 이게 100m도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창고인 것 같아요. 농업용 창고. 네, 뭔가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짓는 곳이 있었다. 이게 확실하지는 이제 제보자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건축 자재인 잠깐 뒤로. 여기 보면은 시래기 옆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이걸 또 캐치하셨네요. 그나마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모여놨다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건 방치라기보다는 다른데 버리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그 건설 현장에 이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약간 요 점을 캐치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농촌 여기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버리려고 거 모아두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농촌에서도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또 신경을 써야겠다. 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봐봤는데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오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소각 흔적, 그다음에 저기 비료, 야외 방치된 비료, 그다음에 농약 방치, 그다음 건축 자재 방치까지 벌써 지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알아봤던 것들인데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항목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농촌 비전 오염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일부지만 이거를 좀 더 거시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더 많은 쓰레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죠? 이제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태양으로 던져버리면 어떨까? 뭐 약간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 지구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많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약간 이런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농촌에서도 쓰레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역 비전오염의 실태편 농촌 비전오염이 알고 싶다의 정서윤입니다. 농촌 비전오염,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이나 인위적인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전오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히나 땡땡시 땡땡동에서 농약 살포 및 퇴비, 축산 분뇨 등의 옳지 않은 처리로 인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논밭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도 볼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취재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논에 발을 들이자마자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 보이시나요? 농작물에 하얗게 묻어있는 농약, 무분별하게 뿌려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뿌려도 심각하게 오염물을 발생시키는데 2번, 3번씩 뿌려 농작물에 굳어져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에 뿌려진 농약은 비에 오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들에 축적되어 먹이 그물을 통해 생물 농축을 일으키고 어류 폐사, 조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 비료의 사용은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헥타르당 농약 사용량은 거의 2배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약 및 화학 비료 사용량은 전년과 대비해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논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초입부보다 더 심각합니다. 가축들의 분뇨, 퇴비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데에 있어 퇴비가 좋다고들 하지만 농촌 비전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가축의 퇴비나 분뇨와 같은 것들은 세균 유출로 강우 유출소에 포함되어 고농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하천이나 호수가 오염될 뿐더러 용존 산소 고갈, 녹조 발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사로 인해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과 성장을 방해하여 생식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생생물들의 돌연변이 출현이 잦아지기도 더 크게 나아가 생태계 교란이 올 수도 있다는 말 아닐까요? 저기 이곳 농장의 주인 농업인 A군씨가 보이는데 가서 취재해보겠습니다. A군씨, 지금까지 해오신 행동들이 농촌 비전오염을 일으키는 큰 원인들임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혹시 알면서도 처리하는데 귀찮아서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 일이야. 자유가 찍을 필요 없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는 내 농작물 제 날짜에 맞춰서 씨 뿌리고 걷고 한 것밖에 없어.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A군. 정말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땐 말입니다. 최적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농촌 비전오염 예방과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기법인 농업 최적 관리 기법을 권장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먼저 적정 12량을 측정하여 논에서의 빗물 유출 오염을 저감하기인데요. 쉽게 말해 맞춤형 12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토양과 관계용수의 양분,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을 고려하여 11을 처방하는 맞춤형 12 처방을 활용한다면 논에서 발생되는 비료 성분을 줄일 수 있어 비료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밭을 경운할 때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진 침사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물고 막아두기입니다. 이모작을 준비할 때 물고를 막아두면 토사 유출의 위험이 줄어들어 농촌에서의 비점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구만. 아까 전에는 나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뭐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화냈어. 미안해요. 그래서 PD 양반 내가 처음이라 생소해서 그런데 혹시 내가 농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을라나? 되도록이면 무농약, 유기농의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려 하고 만일 그게 어렵더라도 화학 비료와 농약은 사용 기준을 준수해주세요. 비료는 처방을 받아 필요한 양만 사용하시고요. 일기예보는 수시로 확인하고 비가 오기 전에는 특히 더 신경 써서 비료나 농약 살포는 자제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병이나 비료 포대는 무단 투기 및 소각 금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비는 덮개를 씌우거나 비가림 시설 설치 부탁드립니다. 다 조금만 생각하고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구만. 그래요, PD 양반도 고생했네. 앞으로는 이런 데 안 나오게 열심히 농촌 지역 비점오염 예방을 해야겠구만.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농촌 지역 비점오염의 실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전 세계에서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 농촌 지역 비점오염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농경지 면적에 비해 대량의 농약을 무분별하게 뿌리는 모습을 보고 착잡해졌습니다. 농촌에서의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비점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질오염, 더 크게 나아가 환경오염. 우리가 함께 살아갈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비점오염 실태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O2 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농촌 비점오염 고발 실태를 조사하러 근교에 있는 농촌을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KO2 팀으로 영상을 찍게 되는 건 처음인데요. 네,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그리고 비점오염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러 가실까요? 가실까요? 여기 마침 이렇게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농촌에서도 비점오염이 매우 심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매우 흐린데 지금같이 비가 올 때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비점오염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저렇게 비료들이 아무것도 안 덮여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같이 비가 오는 날씨에 만약에 저게 비가 와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굉장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겠죠? 저희가 이렇게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을 발견해서 정말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비점오염이란 그런 오염 물질이 완벽하게 예방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논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발견한 것만 한 3개가 되네요.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버려진 영농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데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비점오염의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비점오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고의 수위가 높아야 이제 유출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물고 수위가 지금 논 바닥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되게 유출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실히 영상으로 통해서 배운 거랑 실제로 와서 보는 거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아무래도 이게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이랑 실제 농촌이랑 거리가 좀 있나 보네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는 수로가 있어요. 네, 심지어 바로 밑에 수로가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농촌을 돌아보면서 비저오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엄청 오염이 심하기도 하고 폐기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심각성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지금같이 비가 오는 날씨에는 비저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못 보여드렸던 농약 뿌리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게 잘 지켜져가지고 농촌이라도 이제 많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포터즈 K52였습니다. K52였습니다. 네, 안녕. 내가 내 밭에 쓰레기 버리고 농약 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저오염? 그게 뭔데? 에휴, 난 그런 건 몰라. 쓰레기의 잔여물과 농약 및 비료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 농업 배수 등이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비저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비저오염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에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논의 배수량 조절을 통해 비저오염을 저감시키는 물고 조절 장치, 토양의 상태를 미리 검정하여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 성분에 맞추어 적절한 비료 사용을 유도하고 과잉 시비를 방지하는 토양 검정 시비가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경계에 따라 띠 모양으로 조성된 초생대도 토양 유실을 저감시키고 알갱이가 코팅되어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 양분을 공급하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비뉴스의 이석희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촌 비저오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농촌 비저오염이란 비저오염 중에서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에 남아있다가 강우시에 유출되는 비료와 농약 등과 같이 농업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 비저오염은 자연적, 지역적, 시기적, 인위적인 조건에 따라 발생 특성의 편차가 매우 심하며 전국적, 획일적 대책 마련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한 농경지에서 농업 비저오염이 많이 발생하여 주변의 하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저희 꿀비뉴스가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동훈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꿀비뉴스의 강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농업 비저모염이 다량으로 발생해 주변 하천의 소질까지 영향을 미친 한 농가가 있다고 하여 직접 취재에 나섰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농가는 비료와 농약을 과다 사용 후 농약병과 비료 포대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비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뿌리는 등 농촌 비저모염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농가 근처에 있던 한 축사에서도 하천 인근에 가축 분뇨를 무단 야적하거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두는 등 비저모염원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촌 비저모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농약과 비료는 생물 농축으로 어류폐사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농약 살포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며 비예보가 있을 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농약병이나 비료포대는 방치하지 않고 정리해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비료는 12처방을 받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다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분이나 퇴비는 반드시 덮개 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강우 시 가축 분뇨가 흘러갈 경우 비저모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축사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비저모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꿀비뉴스의 강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강동훈 기자와 함께 농촌 비저모염의 실태와 예방 방법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꿀비 뉴스와 함께 비저모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꿀비 뉴스의 이석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최성훈입니다. 최근 가을이 되어 수확을 앞둔 여러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기만 한 농촌, 과연 그럴까요?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 농촌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나무들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저기요, 말씀 좀 여쭐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따로 농약병이나 비료 포대를 모아두는 곳이 있나요? 응? 누가 요새 그런 거 다 모아놓노?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기 불편하다 아이가. 농사 짓는 근처에다 다 놔둔다 우리는. 혹시 그런 행동이 농촌의 비저모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응? 비저모염? 그게 뭐고? 야, 우리는 이때까지 다 이래왔는데 그 무짜란기고 농사 짓지 말란기야? 뭐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농업 쓰레기들 과연 괜찮을까요? 이런 쓰레기들은 정해진 장소에 모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수로 인해 이러한 비저모염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PD들의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수로 인한 비저모염의 영향을 알려주신 한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비가 올 경우에 토사에 흡착된 농약과 비료와 같은 오염 물질들이 토사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는 수생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이에 더해서 부영양화와 녹조를 촉진시킵니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 거주민들에게 비저모염에 대한 인식은 바로잡혀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내일 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 내일 비 오니까 오늘 비료 뿌려가지고 일해야지. 혹시 비가 오기 전날에는 농약 및 비료 살포를 자제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뭐 이상한 소리고. 일하는데 방해한다. 빨리 꺼지라. 이렇듯 앞선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 비저모염의 심각성을 아시는 농민분들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저모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인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이러한 비저모염은 훨씬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농촌의 비저모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최성훈이었습니다. 농촌 비저모염 실태,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6월부터 해왔던 비점오염 예방 서포터즈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저희 비밀 친구가 수행할 대망의 마지막 미션은 바로 농촌 비점오염 실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논, 밭,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취재하고 여기서 어떤 비점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고발보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우비와 함께 알아볼까요? 고발에 대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비료를 사용한 후 아무렇지 않게 무단 투기를 했네요. 비료의 성분에는 인과 질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천 효소의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므로 이로 인해 녹조 발생을 촉진시킨다고요. 다음 두 번째 고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농약통이 보이네요. 농사 시 해충 박멸을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생물 농축으로 어류 폐사 등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켜요. 다음 영상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되는데요.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는 비료, 제초제, 농약 등이 땅속에 흡수되거나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녹조 좀 보세요. 퇴비와 축산분뇨는 세균을 유출하고 용존산소를 고갈시키며 녹조를 발생시키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심각해요.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 밭에 볏짚으로 만든 거적을 덮어 비가 와도 토양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촌 비점오염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비료와 농약 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두 번째, 비료는 처방을 받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 비료나 농약 살포는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농약병이나 비료포대, 폐비닐 등의 영농 폐해 자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 및 소각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 모아둡니다. 다섯 번째, 퇴비는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여섯 번째, 농업용수는 강우 시 유출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량만 공급해 주세요. 행복한 농촌과 살기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해야만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에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에 필요한 물고 장치를 보급하고 완효성 비료 구매 시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참여한 농가에는 격려 차원의 수당도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농촌 마을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비밀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비점오염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비점오염원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를 알아보고자 도심 주변 한 주말 농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잠깐 보시면 관리가 잘 된 농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지만 군데군데 농촌 비점오염원을 일으킬 만한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확인하기 전에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비점오염원과 관련하여 주말 농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예? 네. 혹시 주말 농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람들이 주말에만 가는 농장 아닌가요? 주말 농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추 키우고 무 키우고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러한 농촌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농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 몇 명 있더라고요. 주말 농장의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면 어떠신가요? 정말 딱 시골 농촌 같지 않을까요? 새도 날아다니고 작물들은 잘 익어가고. 하지만 농촌에서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다 썩어 비료가 돼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듯 시민들은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장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비점3 회담의 비점오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으로는 포장이 뜯겨있는 농약 및 비료 포대, 나지 상태인 토양에 덮개를 씌우지 않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농약이나 비료, 토양 등이 비와 함께 쓸려 나가면서 농장 주변 수로 또는 지하수를 통해 오염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며 최종적으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들은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려워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신 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린 잘 치워. 찍지 마.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농장들도 많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쓰레기와 불법 폐기물로 가득 차 비점오염의 위기에 있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비점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는 농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야적 시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하천 고수부지에 불법 경작을 하지 않으며 밭은 나지 상태로 두지 말고 볏짚이나 수확 잔재물로 지면을 덮어 오염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는 시비 처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강우 예보 시 농약 살포는 자제해야 합니다. 비점오염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려주신 방법들로 비점오염을 예방하고 농촌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어디서나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2025년까지 BOD 비점오염 부하량은 769톤으로 점차 증가되는 상황인데 그중 농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렇다. 농촌의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찾았어. 드디어 성공하는 거야?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자. 내 농촌 비점오염 많이 저감됐겠지? 아이고 이게 뭐야?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여보유, 누군데 남의 돈 같이 있는 거야? 저는 오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논밭에 쓰레기와 농약이 많이 쳐져 있는데 토양 이슈까지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어쩔 수가 없어. 올해 농사가 좋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너를 좋을 수가 있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어르신. 오염도 줄이고 수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보세요.
농촌 비저모여모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가축분뇨, 퇴, 액비의 발생과 농경지의 토양 유실 등을 포함하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불특정 오염 발생원을 말한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최적 관리 기술이 있다. 최적 기술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이다. 농촌에서의 농가 밭의 최적 관리 기술을 알아보면 논에서는 배수 물골을 높여 질소와 인, 지표 발생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밭에서는 12직후 한꺼번에 많은 영양분이 녹아 작물이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기존 화학비료와는 달리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방출하여 1회 12로 비료 효과 지속시간을 늘리고 버려지는 비료 성분의 양을 최소화하는 완효성 비료가 있다. 그뿐 아니라 볏짚 거적을 만들어 쓸려 내려오는 흙탕물의 양이 줄어들고 침투 집단을 만들어 강우 유출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 비저모여몬을 생각하고 이를 저감하는 대책들을 이용했으면 싶다. Vitamin Geographic.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하늘이 높아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봄과 여름에 힘들게 흘렸던 땀방울의 결실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맺을 수 있는 계절이죠.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작진 측은 3일 전 농촌에 대한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비타민 지오그래픽 제작진입니다. 여기에 농촌인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정말 쓰레기가 미쳐불겠다.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다닐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우리 마을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뻤는데 가을만 되면은 이 난리다 아닙니까? 이 제보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마을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쓰레기들, 그리고 악취,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비료, 농약병, 일반 쓰레기, 폐기자재, 비닐 등 집집마다 쓰레기가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심각성을 주민분들은 알고 계신지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쓰레기 왜 방치해 두셨어요? 뭘? 아니 저렇게 비정오염 유발한다는 거 아세요? 뭐야 빨리 가. 비저모염의 심각성에 대해 아시는 농민들은 없었습니다. 비가 올 경우 토사에 흡착된 오염물질들이 토사와 같이 하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토사는 강우 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의 장애를 일으켜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광범위한 장소에서 유기물질이 유출되는 등 시설 미비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어 부용량화를 일으킬 수도 있죠. 농촌 지역에 과량으로 살포되는 살충제와 비료, 농약 등은 수생생물에 축적되어 모기 사슬을 통해 생물 농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비저모염 끝이 없습니다. 때는 2022년 10월 16일 오후 늦은 밤, 시골의 한 농가에 방문했을 때였어.
농가를 방문했던 사람은 바로 비전모염 서포터즈 이코워커스의 김비경 씨. 생신 축하를 위해 시골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방문했던 그날, 가족들이 잠에 들자 비점 씨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 왜 나가는 거지? 비점 씨는 이코워커스의 리더로서 비전모염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탐구해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 할머니 댁을 방문한 김에 시골에서 발생하는 비전모염의 실태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지. 엄청난 열정인데? 아마 비점 씨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전모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논과 밭의 비전모염 실태를 영상에 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대도시만 떠올렸었는데 농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비점 씨의 발에 무언가 탁 하고 걸렸어. 뭐야? 뭐가 걸린 거야? 발밑을 살펴보니 비점 씨가 발견한 건 바로 비료포대였어. 비료포대? 그게 왜 거기 있지? 시골의 농민들이 당일 사용하고 미처 처리하지 않은 비료포대가 밭에 덩그라니 방치돼 있었던 거야.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비료포대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쓰레기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 나 그런 거 많이 본 거 같은데? 심지어 그날은 비가 왔던 날이어서 비료 사용을 자제해야 했던 날이거든. 비가 오는 날인 게 무슨 상관이야? 비가 오면 비가 오기 전 살포했던 비료나 농약이 물길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비전모염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 이거는 또 뭐야? 그건 바로 무덤을 방불케 하는 양의 쓰레기더미였어. 그게 왜 논밭에 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농사에 사용된 물품을 쓰고 발생한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와,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비점 씨가 있었던 밭은 퇴비가 뿌려진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럼 뭐가 문제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빗물에 밭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왕겨나 대패밥을 이용해서 밭두둑을 덮어두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맞아. 그래서 비점 씨는 시골 사람들에게 농촌 지역 비전모염에 알리고자 이런 밭의 실태를 영상으로 담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너라면 어떤 내용을 넣었을 것 같아? 문제점을 알아냈으니까 농촌 지역의 관리 방법이나 비전모염을 예방하는 방법? 정확해! 비점 씨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 외에도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 재배 확대와 농업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등을 포함한 비전모염 예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돼. 와, 그분 진짜 멋지신 분인데? 비전모염이 엄청 진심이신 분이구나. 맞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오염원인 만큼 우리도 비점 씨처럼 비전모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비전모염인 만큼 우리의 사소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류폐사, 녹조, 부영양화와 같은 하천오염 문제가 비전모염을 막지 못해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농사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물질인 농약, 비료, 퇴비 등은 어류폐사, 부영양화, 녹조, 세균 유출로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최근
농촌의 비점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아 현장을 취재하러 가보았습니다. 초록비 기자. 이곳은 경상남도의 한 농촌입니다. 비점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듯합니다. 오늘 밤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약을 뿌리고 있는 저 모습,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농약을 뿌리는 저분을 붙잡아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농약을 뿌리고 계시던 사실이 맞나요? 참나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아까부터 귀찮게 굴어. 나만 그려? 아니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려. 농약이 빗물을 타고 하천까지 쓸려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건가요? 농약 그거 나는 조금밖에 안 쓰는데 강물에서 자연적으로 다 희석되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자연이 있는 거. 농촌에서의 비점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다 참네. 도시 사람들이 쓰레기는 쓰레기 다 버려놓고 누가 누굴 탓해? 농사 시 사용되는 농약, 비료, 퇴비 같은 화학물질이 크게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겨? 농사 짓지 말라고? 다들 먹는 밥상 그거 다 농사하면서 만든 거 아니야? 농사는 똑같이 하되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적관리 기법입니다. 최적관리 기법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겨나 대패밥을 이용해 밭두둑을 덮어두어 빗물에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식생여과대로 경작지 가장자리에 일정한 폭의 식물을 심어 흙탕물을 걸러줍니다. 세 번째, 모래를 가라앉히는 구덩이, 라는 뜻의 침사고를 조성하여 물이 빠져나가는 고량에 작은 웅덩이를 만듭니다. 물론 최적관리 기법을 제외하고도 평상시에 비점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처방을 받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에는 비료와 농약 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농약병이나 비료 포대 같은 쓰레기들은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퇴비는 덮개를 씌우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노력한다면 농사하며 자연까지 깨끗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점오염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농부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알고 싶다의 최성민입니다. 요즘 농촌의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시키는 원인 물질들을 관리, 감독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런 관리 감독이 되는 오염 물질들 말고 비점 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점 오염이란 오염 물질의 유출 및 배출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발생량, 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그럼 농촌의 비점오염 실태는 어떨까요? 농촌 비점오염은 비점오염원 중에서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남은 농약, 비료들이 강우 시에 유출되어 하천, 호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농약, 비료가 과다하여 강우에 의하여 수계로 유입되면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영양분이 수계에 있는 생물에게 과다하게 투입되어 부영양화와 생물 농축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많이 뿌리셔도 되는 거예요? 건성가인겨? 농약과 비료는 과도한 사용을 하지 말고 적당한 양을 살포해야 합니다. 또 비료와 같은 경우는 물과 접촉 시 서서히 용출되는 완유성 비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런 토사에는 영양물질, 금속, 탄화수소 등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합니다.
토사는 강우 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소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의 장애를 일으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기 왜 비닐을 설치하신 거예요? 이래야 흙이 안 떠내려가. 이렇게 밭고랑과 비닐을 설치하면 강우에 의해 토사가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의 경우 사용하거나 할 때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볏짚이나 대패밥 등을 설치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사구를 조성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고랑의 한 지점에 침사구를 설치하여 물 웅덩이를 만드는데 이 침사지에서 물이 머물면서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이렇게 하면 없는 밭에 비해 비점 오염 물질을 최대 7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 분뇨가 하천에 유입되면 용수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해충 번식 및 악취로 사회환경 및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보다 9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축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분뇨 그냥 이따 대충 밭에 버려. 그러시면 밭이 오염될 텐데요? 뭐?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주변 민가의 악취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계에 스며들어 오염을 초래합니다. 또한 해충의 번식으로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직 농촌에서는 비점 오염을 잘 모를 뿐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에 관련한 비닐이나 쓰레기들의 미흡한 관리뿐만 아니라 방화, 해수 무단 방류 등의 행동도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알고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이번 NPC 농촌편에서는 농촌의 비점 오염과 관리 시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밭고랑과 비닐 설치는 양호하게 되어 있었으나 가축 분뇨 관리 및 쓰레기 처리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비점 오염에 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실천과 행동을 하다 보면은 점차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알고 싶다의 최성민이었습니다.